네, 9시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개인 투자자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개장했는데요. 자, 강세 출발합니다. 오늘은 9시 제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적어도 제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심리적 강세 양상이 전개될 것 같고, 자, 외국인 동향을 저랑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시장 전체도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4월 이후에 제법 야무지게 하락했거든요. 양시장이 반등 양상이 전개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 출발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역시 HBM 소부장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등등이 슈퍼마이크로 등등 이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들도요, 강세고요. 이수페타시스가 깜짝 실적이어서 오늘 강세 출발, 남들보다 좀 더 오릅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도 깜짝 실적이었죠. 강세 출발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깜짝 실적주들이 강세 경향이 좀 보이고요. 네, 게임주들은 혼조권이네요. 자, 최근에 엔터주들이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상대적으로 큐브엔터가 이번에 실적이 좀 돋보였습니다만은 역시 전체 업황이 좀 무겁다 보니까 힘을 계속 쓰지는 못하네요. 네, ITM 반도체는 실적보다는요, 여타 재료들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 조선주는 좀 혼조권이고요. 방산주들도 좀 혼조권입니다. 2차 전지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네요. 이번에 미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보내드렸죠. 자, 우리 이 방에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요거. 자, SK가 SKI 테크놀로지를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매경 단독 기사는 이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업황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온이 워낙 적자가 많다 보니까 돈은 설비 투자 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 버텨보려는, 자, 이게 사실 자구라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이다. 지금 SK온 같은 회사도 이런 현황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워낙 지식이 부족한 유튜브들이 선동적으로 2차 전지가 뭐 엄청난 것처럼 계속 말을 해와서 제가 경고 차원에서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를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제 주식사랑방 1기방, 2기방만 제가 하고요. 그 외에 하태민이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제 이름을 도용한 사특한 사람들입니다. 713분 있는 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2기방의 입장 번호는 3669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하루에 몇 건씩 알려드리고요. 저는 리딩 같은 건 안 합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한데 제가 근데 지난 화요일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월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2차 전지 쪽이 만약에 바람이 불면 우선 대주전자 재료 중심으로 보십시오 했는데요. 오늘은 좀 빠집니다만 대주전자 재료가 화요일에 제일 야무지게 오르잖아요. 오르면 왜냐하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고 음극재가 어떤 위치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네, 그쪽 업종이 불 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공략할 종목을 1순위, 2순위 머릿속에 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게임 하면 네, 크랩톤과 네, 대부 시스터즈 이런 거 딱딱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 하듯이 2차 전지는 업종이 뜨면 대주전자로부터 계속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는 게 효과적이시겠습니다. 계속 좀 업체별로 분석해서 나노시스터제는 아직 실적하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할 종목들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AI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오늘은 지금 전선과 그 전선이라기보다 구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 구리가 지금 부족하다. 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CT 같은 경우는 금색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금색이 두 번째 랠리가 오고 있다. 그래서 구리는 상당히 앞으로도 강세가 지속될 이런 분위기라서 그렇다면 구리와 관련해 일단 풍산을 제일 먼저 머리에 두십시오. 전선주는 어떠냐? 전선은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전선이 득보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의 가격에 연동돼서 전선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AI 때문에 전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변압기가 늘어난다. 그럼 변압기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전선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전선도 네, 매출이 증가하는 업황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일진전지는 조금 실적이 실망스러웠죠. 상대적으로 저도 조금 근데 좀 더 살펴보고 왜 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들은 오늘 좀 조용하네요. 화장품들은 실적은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미 주가가 좀 그동안 좋을 게 선반영됐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기관들이 좀 이익 실현하는 모습인데요. 자연스러운 일시적 환경이라 보십시오. 숨고르기 좀 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서 화장품은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솔루션 오늘 오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을 제가 살펴보니까 매출의 한 반 정도가 태양광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태양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 중국산 때문에 지금 1분기도 고생이고 2분기까지는 고생할 것 같은데 3분기부터는 풀린다 하는데요. 아마 이번 태양광 관세 인상 조치를 제일 덕을 볼 회사는 하나솔루션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업종 최근에 중국이 뭐 경기가 회복되네 이러면서 화학업종이 조금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또 화학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말은 이번에 쉘이죠. 쉘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NCC 납다 분해 공장을 매각을 했어요. 중국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 중국은 지금 과잉 생산을, 과잉 설비 투자를 해서 파라자일렌 이런 것도 내년부터 다 과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잉여 물량이 동남으로 막 쏟아지게 될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 화학업종은요, 특히 기초유분 관련주들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도 깝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정부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화학업종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2, 3년 내내 힘들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중간중간에 주식 그렇다고 중간중간 안 오릅니까? 한 번씩 반등하겠죠. 반등 이런 거는, 그냥 반등장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오늘 바이오 강세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가 강세군요. HLB가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나올 때가 됐는데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요거 리보세나립 FDA에서 신약 허가가 나올지 요건데요. 아직은 안 나왔네요. 바이오 오늘 강세가 돋보입니다. 자동차 오늘 캠트로닉스도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에 대해서 뒤늦게 반응하는 소외된 실적주에 대한 반응들을 보셔야 되겠어요. 시장 흐름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MSCI 편출입 종목들 한번 볼까요? MSCI에 편입된 종목들 이 세 종목 중에 오늘 알테오젠, 엔캠이 좀 강세고 현대일렉트릭은 마이너스고요. 편출된 종목들 보면 특별하게 주가 흐름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요까지가 또 스몰캡에 편입된 종목이에요. 그 밑에는 편출된 종목인데요. 편입된 종목들 중에 오늘 재룡전기, 네, HLB제약, 뭐 대체로 신규 편입된 종목은 APR, 실리콘2, 요 화장품들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 빼고는 대체로 플러스고요. 편출된 종목도 대체로 플러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직은 개장 초반이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코스피에 대해서는 402억 정도 순매수인데 아무래도 좀 10시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 시장 강세에 따른 우리 심리적 반영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한번 적어 놓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양 시장 모두 한 1.2%대 상승이고요. 상승 종목도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요건 지금까지는 뭐 심리적인 국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한 10시 정도부터 계속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근데 만약에 이런데 외국인이 순매수가 별로 없어 이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외환시장 한번 볼까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오늘 환율은 떨어져야겠죠. 네,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율 하락 흐름이라면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왕성한 순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떤가요? 일본 증시는 지금 0.9%, 우리보다는 조금 덜 오르네요. 0.95%. 일본 시장도 4월 이후 많이 빠졌는데, 일본이 지금 엔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엔화 가치도 다시 조금 더, 엔화가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가 저렴한 관광지가 됐다. 부자들은 안 오고 돈 지갑이 얇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관광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하면서 지금 그 관광공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달리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있잖아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 조정이 컸는데 그만큼 환율이 단기 주가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참 일본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결국 거의 뭐랄까 통화 가치는 국력 아닙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분쟁하면서 사실은 골병이 된 게 환율이 60배가 올랐어요. 60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에서 우리나라 오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요즘 꽤 늘었는데 전에는 옛날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달라? 뭐 걔들 뭐 차이가 있어? 이랬는데
이제 대장금 인기 있고 하면서 야, 한국이 뭐 다르네 가보자 이래서 오는데 지금은요 거의 재벌급 아니면 못 온다 그럽니다. 환율이 60배가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환율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란은 지금 엉망이죠. 우리가 IMF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2,000원 넘게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삶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60배가 올랐다 그러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아마 이란 경제는요, 음, 핵폭탄 하나 맞았습니다. 아마 얼마나 버틸지. 그래서 환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시장의 윤곽이 잡히네요. 음, 네, 오늘은 소부장과 바이오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오늘 시장은 좀 개별 약진하는 흐름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 등이 강해서 이렇게 소부장들이 강할 환경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는 좀 개별 약진하는 흐름이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소외된 실적 호전주 아니면 미반영된 깜짝 실적주 이런 걸 찾든지 개별 재료주들이 좀 각기약진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점 그런 흐름이 좀 오나요? 자, 또 뭐가 좀 이제 프로그램 동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매매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요 이게 변동이 근데 많습니다. 장중 변동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다음 하나솔루션 지금 강세가 이쪽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하나솔루션 이게 지금 이번에 미국 관세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다음에 LG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오른쪽 한미 반도체가 오르는데 이쪽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강세 흐름이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한미반도체가 득을 보고 있고 삼성생명,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득을 좀 봅니다. 하놀바이오파마도 득을 보네요. 코웨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쪽으로 프로그램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을 한번 HLB 많이 들어오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HLB, 엔캠, 알테오젠. 보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도 리가캠. 그러니까 코스닥에 지금 바이오 강세는요. 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좀 빠지는데 아마 리노공업은 그 1분기 실적이 좋은데 좀 선반영되어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쉰다. 화장품이나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TI도 오늘 좀 강세네요. 프로그램 매수들. STI가 1분기 실적은 별로였는데 2분기부터 HBM 관련 장비들이 갈 거다. 이러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I 한번 볼까요? STI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STI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었죠. STI는 최근에 주가는 네, 별 재미는 없습니다. 039440이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왜 나빴는지. 자, 여러분들도 항상 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3분이면 됩니다. 3분. 자, STI는요, CCSS가 주력이네요. 92%. CCS는 센트럴 케미칼 서플라이 시스템이죠. 말 그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의 혈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각 공정마다 필요한 케미칼들을 적지 적소에 정량을 공급하는 상당히 고도에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라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 공장을 지을 때 그
클린룸 공정과 함께 먼저 들어갑니다. 공장을 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나쁘겠네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셉니까 하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플로우 장비, 리플로우라는 거는 그냥 오븐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립칩 리플로우 공정, 플립칩, 우리가 플립7 볼 그리드 레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공정의 패키징 공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단위 그냥 GPU도 그렇고요. 요즘은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기들이 필요한 칩을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 패키징은 전부 플립칩 볼 그리드 레이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볼 있죠. 솔더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는 리드 프레임으로 이 칩과 기판을 리드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근데 이제 작아진 경박 단소화되니까 리드 프레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크기도 크고 그 뭐랄까 집적도도 낮고 그래서 요즘은 솔더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인데요. 이걸 여기 아래 위로 탁탁 붙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붙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리 주석 이런 합금인데요. 그래서 푹 함 찝니다. 넣어가서 오븐 같은 데 넣어서 확 함 쪄버리거든요. 그런 게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플럭스를 넣은 리플로우 장비. 그렇게 보시면 그 SK 하이닉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미 그 SK 하이닉스에 공급 계약도 제법 했죠.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로 이게 HBM의 주력이고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삼성전자 관련 회사들이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와 관련 회사들 프리미엄을 받을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물론 CCS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력입니다. CCS는 삼성전자가 주력입니다. 삼성전자의 CCS 회사의 둘 중에 한양 ENG하고 STI가 주력이죠. 근데 이쪽은 하지만 HBM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STI가 그동안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리플로우 장비 때문에 그렇다. HBM 장비 관련주로서 직접적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더 강세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심텍도는 강세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 강세는 프로그램 매수가 저쪽으로 좀 들어오는군요. 흐름이 보이시죠? 자, 그럼 오늘 바이오 강세 이유가 나옵니다. 이쪽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군요. 그래서 이 삼천당제야, HLB 이런 것들 다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다. 그 외에도 바이오주들이 강세군요. 바이오주들이 5월 31일이죠. ASCO가 열리는데 그 아스코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암학회 중. 이 암학회 중에서 아스코는 좀 학술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임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어떻더라 저떻더라 얘기 나오는 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 21일 날 또 우리 그 상당히 드림 CIS 대표님한테 아스코 관련 회사들 제가 좀 물어보려고 녹화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편집하고 하려면 아스코 전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이런 분한테 듣는 것도 좋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면 보다 생생한 걸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드림 CIS 대표님한테 제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편집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관련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여쭤볼 거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바이오와
소부장들이 큰 흐름으로는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각기 약진한 테마들을 본다면 좀 소외된 UIL도 오늘 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장이 전혀 잘 모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 대표처럼 늘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빨리 발굴하지 시장이 좀 알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화장품은 오늘 좀 역시 조정을 받는데 탄력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가는군요. 뒤늦게. 네. 역시 후발주자들, 선도주들이 가고 나면 후발주들이 따라 붙는데요. 네, 올전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좀 그동안 선도했던 클리어라든지 VT,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쉬고 후발주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어쨌거나 화장품주들은 조금 주춤하고요. 다음에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하이닉스가 셉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HBM에 대고서는 이 흐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의 큰 변화, 변곡점에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만년 1등이고 하이닉스가 만년 2등이었는데 이제는 그 순위가 좀 바뀌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또 변압기 전선 관련주는 역시 그동안 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받는 양상이고요. 리노공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 중에는 이미 기존에 좀 예감을 했던 화장품, 변압기,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에 들어가고 제방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좀 미리 좀 올랐죠. 그런 종목은 조정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뭐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도 자 그래서 실은 우리 네, 정혜원님 프로회원님 보셨겠지만 요게 덕산 하이메탈이죠.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애청자님은 다들 프로회원님이시지만 당연히 프로회원님은 하셔야 되고 이런 투자는 하셔야 되고 규모가 좀 되신다면 우리 정혜원 요즘 우리 하 대표가 날카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많이 듣는데 네, 070-4067-1002 좀 제가 날이 날카로울 때 해서 수요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뭐 오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 흐름이 좀 보이시죠? 그렇게 지금 좀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은 좀 조정에 들어가고 오히려 기존에 관심이 못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결국은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소외되었던 깜짝 실적주 중심으로 뭔가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오늘 그렇다고 해서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 초반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지. 다만 5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큰 분수령이 하나 있죠.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또 하나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부장 전반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바이오는 조금 모르겠어요. 바이오가 사실은 이번에 실적주 테마들 화장품, 변압기 막 이런 것들이 일단락 되면 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제 아들하고 둘이서 해보다가 꼭 굳이 하면 바이오 정도인데 아스코가 있어서 바이오에 바람이 불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오늘 바이오들이 강한데 과연 바이오들의 그런 바람이 지속될지는 저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임 파마 리서치가 다른 화장품 회사보다 사실은 파마 리서치는 이게 화장품 회사라 그러면 회사는 좀 억울할 거예요. 우리는 의료
기기 회사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네, 그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그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정 의원님들께 파마 리서치가 한 실적 발표 후에 한 14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물론 뭐 후문입니다만 M&A 썰이 계속 도는데요. 회사를 완전히 팔아치우는 건 아니고 그 꼭 예전에 ISC 같은 흐름이죠. 경영은 하면서 세대 주주는 바뀌고 경영은 계속 해가는 흐름 정도로 후문인데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M&A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M&A라는 게 도장이 찍혀야 찍히는 거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보다는 M&A에 초점을 맞추시고 종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의 상승에 비하면 지금 소폭 하락한 거는 뭐 애교죠, 애교. 자, 말 나온 김에 파마 리서치 한번 봐드릴까요? 네. 14450 좀 어려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 대표가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거죠. 파마 리서치는요, 정말 견고한 성장을 해오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장을 해오고 자본금도 51억 예쁘네요. 유보율 8,500% 예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어떻다? 혹시 실적이 나빠져도 덜 빠지고 버티는 힘이 있다. 제 의견도 긍정적 관찰이네요. 물론 최근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연어가 뭡니까? 그 센 물결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알을 까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싱싱하겠냐. 연어의 생식세포 DNA를 해서 추출을 합니다. PDRN, PN을. 그러니까 요게 재생, 피부의 재생이라든지 뭐 복원이라든지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원료는 비슷해요. 근데 핵심은 천연이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천연에서 유래를 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과 인공의 차이가, 여러분이 약을 먹으면 꼭 부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드신 약은 다 케미칼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들어오니까 몸에 부작용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약을 드시면 여러분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약은 항상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천연물은 그게 없어서 천연물이 중요하다. 화장품도 그래서 천연 유래 화장품들 인기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자, 그 속에서 1분기 실적 제가 빨리 업데이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DNA에서 어떻게 네, PDRN과 PN을 추출하는가, 이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네, 그 여기 DNA 옵티마이징 테크놀로지, 그 약자 DOT라는 게 DNA 옵티마이징 테크놀로지 약자일 거예요. 지난번에 특허 소송을 이겼어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 자, PDRN은요, 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재생, 조직 재생,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요. PN은 볼륨감입니다. 볼륨감. 그러니까 여성분들 뭐 우리 그 주름을 좀 복원하고 주름을 제거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PN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성격은 좀 비슷한데 PDRN은 재생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좀 의약품 쪽으로, 아니면 볼륨감이니까 이거는 그 우리 관절 염 이럴 때는 약으로도 그런 때도 쓸 수 있겠죠. 이 특징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라는 거는, 의료기기는 병원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하면 의료기기입니다. 병원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그게 리쥬란이죠. 이것도 병원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하면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리쥬란, 콘쥬란. 그래서 리쥬란은 엄청 아프다 그러죠. 엄청 아픈데 반복적으로 하면 이렇게 피부, 여성들의 피부에, 왜냐, 이 볼륨감도 주지만 재생도 되니까 피부를 한층
주름도 없애고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프지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콘주란이라는 거는요, 관절강 주사제. 그러니까 연골끼리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 연골 손상일 경우에. 관절염 환자들. 그 속에서 연골 대신에 얘를 넣어줘서, 아까 복원, 이게 볼륨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이런 거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좋은데, 넣어놓으면 기본적으로는 연골이 계속 손상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요건 좀, 뭐랄까, 일시적이 긍정적이 있다면 콘주라는 좀 지속적이 있어서 부작용이 천연물이라서 부작용이 적다 하는 점이라서요. 그래서 요즘 콘주란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주사제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도 당연히 이게 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회사가 핵심이 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 있다 보니까 요즘은 PDRM, PN을 추출해서 이거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많이 늘어나서 한때는 이제 지난번에 파마 리서치 주가 빠질 때 경쟁이 심해서 작년 올 초부터 이때 빠질 때 경쟁이 심해서 힘들지 않겠어 하는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더라. 왜냐, 이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안정성, 남들이 했던 거 해본. 그래서 경쟁사들이 많이 진출하지만 영향이 없네, 별로 없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요, 동향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일본 실적도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말씀하니까 제가 보내드렸죠, 아까. 자, 보시면요. 이게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예요. 지금 이번에 워렌 버핏이 한 13%, 애플 비중을 한 13% 줄였다 그럽니다. 그래도 애플이 엄청나죠. 한 지금 40%대가 포트폴리오에서.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워렌 버핏이 얼마나 큰 자금을 운영합니까? 그렇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게 한때 애플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몰빵이죠, 몰빵. 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열심히 종목을 공부해서 이거다 싶을 때는 이렇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렌 버핏 종목을 100종목, 200종목 안 가지잖아요. 정말 괜찮은 종목, 몇 종목에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요렇게. 몇 종목 되지도 않잖아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네, 한 6종목이,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자님 중에도 혹시 내가 종목이 10종목이 넘어요 이러시면요, 빨리 태도를 바꾸십시오. 네, 그렇게 해봐야 맨날 잔돈만 오고 가다가 녹아 죽습니다. 그래서 철심히 공부해서 걸렸다 싶을 때는 승부수를 내야 된다.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하는 분들도, 네, 애플이 이렇게 몰빵을 할 정도로. 대신에 이걸 그냥 누가 카더라, 누가 이 종목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철저히 내가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공부하고, 우리 하 대표 방송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하 대표 말고도 정보사 리포트도 한번 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수해서 좀 그 부분에 좀 전문가들 얘기도 좀 참고해보고, 정말 이게 되겠다 싶으면요,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 워렌 버핏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보다 훨씬 작은 자금을 운용하시면서 10종목, 20종목 이렇게 하시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 수익률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이 나오면요, 워렌 버핏처럼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시장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역시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지금 환율이라면 외국인이 당연히 사겠죠. 왜냐, 그동안에 주저했던 외국인들이, 환차선 때문에 주저했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사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지금은 주식을 사면 이제 환차익을 먹는, 주가도 먹고 환차익도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환율이 올라갈 때는 좀 매수를 미뤘겠죠. 야, 좀 환율 좀 봐가면서 사자. 해도 아리까리 하다 5월 들어서 환율이 이제 확실히 안정되는 규모고 이제는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네요. 쭉 삽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강세를 보여.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강세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업종으로는 지금 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은 소부장 등이 강세지만 이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업종의 큰 흐름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실적 대비 그동안 시장이 아직 그 실적을 파악을 못해서 주가 반응이 안 되거나 덜 된 종목들, 그래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각기 약진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이미 아직은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이미 우리 정재현님께 말씀드렸지만 UIL이라든지 오늘 덕산 하이메탈 이런 거 강하네요. 이런 것들 다 배경이 그렇더라. JNTC 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계속 좀 찾아가시는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견고한 쪽에서 나는 1분기 실적이 오늘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나오는데 12월 결산들이 계속 찾고 또 우리 하 대표도 계속 찾아주는 종목을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참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오늘 또 연구를 해서 내일 또 금요일이네군요. 수요일이니까 또 내일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소망을 가진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